수십 년간 우리는 비타민C의 항암 효과가 거짓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병원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연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구 투여와 정맥 주사의 차이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항산화제가 아닌 산화촉진제로 작용해 암세포만 골라 죽입니다. 묻힐 뻔했던 항암의 비밀, 그 과학적 근거를 공개합니다. 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암 진단은 곧 죽음의 병,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암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강검진 기술의 발달로 인한 조기 발견이 늘어나면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싸워볼 만한 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냉정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지난 50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와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암이나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입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었고, 이를 보완한 2세대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잘 생긴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3세대 면역 항암제 역시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특정 암에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표준 항암 치료의 명확한 한계. 이 지점에서 의학계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하나의 가능성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의 항암 효과. 이 해묵은 논쟁은 한때 사이비 의학으로 치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비타민C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해였을까? 오늘 우리는 반세기 동안 묻힐 뻔했던 비타민C, 항암 효과의 비밀과 그 잠재력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비타민C와 암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노벨상을 2회 수상한 천재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폴링 박사와 유안 카메론 박사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한 결과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실제 임상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들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1979년과 1985년 세계 최고 권위의 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설계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하루 10g, 즉 10g이라는 고용량의 비타민C를 입으로 먹는 방식, 즉 경구 투여 방식으로 복용시켰습니다. 또한 무작위 배정, 위약 사용, 이중 맹검법 등 현대적 임상시험의 표준을 모두 따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과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 사이에 암 치료 효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즉 NEJM에 게재되었습니다. 학계와 의료계는 이를 비타민C 항암 효과는 근거 없음의 확정적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연구 하나로 비타민C의 항암 가능성은 수십 년간 낭설로 치부되며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잊혀갔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과학자들은 이들의 연구 설계에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여 경로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비타민C를 경구 투여, 즉 입으로 먹는 방식으로만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입으로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혈액 속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그 한계치는 약 250 마이크로몰, 즉 M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낮은 농도로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애초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주장했던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링 박사와 카메론 박사가 효과를 보았던 방식은 정맥 주사였습니다. 비타민C를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면 경구 복용 때보다 혈중 농도를 수십 배에서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1000마이크로몰, 즉 m, 다시 말해 1밀리몰, 즉 이상으로 치솟아야만 비로소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이 투여 경로와 혈중 농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단지 경구 투여 방식의 실패를 비타민C 전체의 실패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연구 설계의 오류 하나가 비타민C라는 강력한 항암 후보 물질의 가능성을 수십 년 동안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오류가 바로잡히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는지 그 원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혈중 농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1밀리몰, 즉 이하의 낮은 농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도달하는 영역이죠. 이 농도에서 비타민C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암세포가 면역체계를 속이거나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역 회피 기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암의 예방이나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정맥 주사를 통해 1밀리몰, 즉 이상의 고농도에 도달했을 때 비타민C는 180도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암세포 살상 무기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타민C를 항산화제, 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비타민C는 정반대로 산화촉진제로 돌변합니다. 고농도 비타민C는 암세포 주변과 세포 내부에서 활성산소, 즉 ROS를 폭발적으로 생성시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선택성이 발휘됩니다. 정상세포는 카탈라아제와 같은 활성산소 방어 효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즉시 제거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암세포는 이 방어 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암세포는 고농도 비타민C가 만들어낸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파괴됩니다.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선택적 항암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기전도 밝혀졌습니다. 고농도 비타민C가 암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철분, 대사 과정을 방해하여 암세포를 굶겨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연구 학술지 캔서셀에도 게재되며 비타민C의 항암 효과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강력한 과학적 증거를 가진 치료법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항암 원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 모든 암 환자에게 똑같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일까? 어떤 암에는 잘 듣고 어떤 암에는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이 선별성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처리하자 어떤 암세포는 매우 잘 죽었지만 어떤 암세포는 거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두 세포의 차이를 분석했고 결정적인 단백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SVCT, 즉 소디엄 마이너스 디펜던트 바이터먼 C 트랜스포터이라는 이름의 수용체 단백질입니다. SVCT는 비타민C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수송 단백질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세포 표면에 이 SVCT라는 문을 많이 가진 유방암 세포들은 비타민C를 대량으로 빨아들였고 그 결과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쉽게 죽었습니다. 반대로 SVCT가 거의 없거나
적은 암세포들은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아무리 많아도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거의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똑같이 확인되었습니다. SVCT가 많은 유방암 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고용량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하자 암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거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SVCT가 적은 암세포를 이식한 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비타민C 항암 치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SVCT의 발현량이 비타민C 치료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모든 암을 고치는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SVCT를 많이 가진 특정 암에 대해서는 기존 항암제 못지않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수십 년의 오해와 논란을 거쳐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이제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타민C가 모든 암을 고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더 이상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안전성입니다. 기존 항암제들이 극심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달리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전신 컨디션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료진과 암치료 전문가들에게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존의 1, 2세대 표준 항암 치료와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 요법을 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VCT의 발현량 같은 바이오마커를 미리 확인하여 비타민C에 잘 반응할 환자를 선별해 적용한다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과 환자들에게도 구체적인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평소 적절한 양의 비타민C를 경구, 복용하는 것은 면역 조력자로서 암 예방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면 기존의 표준 치료를 충실히 받으면서 담당 의사와의 상의 하에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 요법을 보조적으로 함께 고려해보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 치료의 역사부터 비타민C를 둘러싼 오랜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뒤집은 놀라운 과학적 기전들을 살펴봤습니다. 효과는 투여 경로와 농도에 따라 완전히 달랐으며 항산화제가 아닌 산화촉진제로 암세포를 공격했고 SVCT라는 수용체가 그 효과를 가르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비타민C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연구 설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한 치료법의 가능성을 묻어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른 영양소나 천연물 중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연구 방법, 즉 부적절한 투여 경로, 불충분한 용량, 바이오마커, 미고려 등 때문에 그 진짜 잠재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요? 비타민C와 SVCT의 관계처럼 앞으로의 의학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투여할 것인지를 밝혀내는 훨씬 더 정밀하고 개인 맞춤화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묻혀버린 진실을 다시 꺼내어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과학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암 정복의 길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